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그 15번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한다는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OX요. 자, 여러분 요거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네,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뭘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은 없어요. 몇 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야 됩니다. 16번 강원도 원주시에 1년 보유 10개월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OX요. 네? OX. 답이 엇갈렸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한번 찍어보시죠, 여러분들. OX. 자, 이거 X입니다. 자, O라고 했던 분이 갑자기 X에 기가 눌려가지고. 자, 왜 틀렸냐면 여러분요, 부득이한 사유 양도는 이건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1년 이상을 거주했어야지. 1년 이상 거주했어야지. 10개월 거주한 주택 안 돼요. 1년 이상을 거주하던 주택을 이렇게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형편, 사업상형편 안 되고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여기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요.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인데 혹시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라고 나오면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해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 2년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1년밖에 보유를 못했어도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이요.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외에 거주주택을 일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X요. 자, 요거 X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기 임대주택 특례나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는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고, 이거 장기 임대주택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고, 또 이 거주주택은 2년 보유해야 되면서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요. 이 조정대상 지역 관계없이 요 거주주택은 2년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 자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거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먼저요, 토지 건물, 이건 제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계획을 실지거래계획과 다르게 적었어요. 그러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죠.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이럴 때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자, 이게 만약에 3천이라고 할게요. 이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 이게 3억 5천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실지거래가액,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의 차액, 그러면 3억 5천, 3억 원 차액 얼마예요? 5천의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 3천과 이 차액 중에서 둘 중 어떤가?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요거. 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는 거. 작은 금액 뺀다도 한다? 뺀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닭구름 대상이 없다 그랬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 그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3천만 원을 빼면 그러면 결국 빵원이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안 해줘요. 그래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요. 3천만 원이잖아요. 이 3천만 원 비과세 받을, 이 사람이 만약에 허위계약서 작성이 아니었으면 비과세 받을 세액이 3천이었어요. 거기서 3천만 원을 빼요. 둘 차액 중 적은 금액 3천 원 빼요. 그러면
비과세 받을 세액이 없잖아요. 그럼 비과세 받을 세액이 없으니까 3천만 원 전체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비과세 허위격수하면 비과세 배제하고 3천만 원을 그냥 무조건 다시 계산해가지고 3천으로 그냥 부과하면 되지 왜 또 차액과 비교를 하느냐. 아니 업계약서나 다른 계약서를 조금밖에 안 썼어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썼는데 근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차액과 비교하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요 사례에서 만약에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이 3천인데 매매계약서의 상의 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 만약에 3억 2천이에요. 그리고 실거래가액이 3억이고요.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2천. 그럼 적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예요? 3천하고 차액 2천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 그럼 2천을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세액이 3천이니까 비과세 받을 세액이 3천 원이었는데 여기서 2천을 빼면 얼마예요? 1천만 원. 그러면 자 1천만 원. 그러면 1천만 원에 대해서 요거 이제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 그 1천만 원만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중 업계약서는 다른 계약서를 좀밖에 안 썼는데 3천 전체를 과세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이때는 1천만 원만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자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비과세 감면 배제. 적은 금액 뺀다 더한다? 뺀다. 이거만 알고 있으면 탁구는 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9번 봅니다 여러분. 자 19번 보십니까? 양가로 1번에 1세대 1주택이로서 보유기한이 2년입니다.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1세대 주택 비과세 원래 2년 보유하면 되잖아요. 근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몇 년? 3년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양도세는 여러분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만 비과세해줘요. 보세요 여러분들 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 양도를 이제 국내 1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해주는 거지. 만약에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 대한민국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돈나의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과 달라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은 자산적 가치로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력 성격 때문에 비과세 해주는 건데 마돈나의 보금자는 해외에 있잖아요. 그 마돈나가 양도하는 비거주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자 주택이나 토지나 상가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과세 받으려면 비거주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전입을 한 다음에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이 돼야지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때는 몇 년을 보여야 돼? 3년 보유. 보유기간이 좀 깁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됩니까? 예? 몇 년이요? 2년이요. 자,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받으려면 자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 2년.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다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이요. 2주택을 이상을 보유하는 1세대가 자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자 그래서 종전 그 주택의 취득일이 아니에요.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다주택은 1주택 그 주택이 두 채 있었다 그러면 자 주택이 두 채 있었다 그러면 이 주택 먼저 양도하고요. 요거 양도했는데 뭐 2021년 만약에 9월 10일 날 양도했어요. 그러면 9월 10일 날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9월 10일 양도한 날로부터 A주택은 몇 년을 보여야 돼? 이때부터 몇 년 보여야 돼? A주택은 2년을 보여야 돼요. 이때부터. 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우리가 일시적 2주택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같은 그 1세대 2주택 특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제외합니다. 즉 그때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따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일식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요 종전주택 취득 후 요걸 이 비주택을 만약에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주택을 B주택을 요 주택 취득한 때부터 A주택을 양도한다, 먼저 양도한다. 일식 2주택 특례가 적용될 때는 이 주택은 이제 요거 최종 요 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B주택 같은 것은 요거는 이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 주택 취득했을 때부터 그때 따지는 거지. 이 A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런 게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예외도 있고. 근데 또 뭐 예외가 있어요.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2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주택을 또 취득해서 일식 2주택이 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따집니다. 자, 복잡하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는 계산한다. 근데 예외들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29페이지 여러분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은 길게 돼 있죠, 여러분. 양가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식 2주택 특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내라는 것은 단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아니래요. 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식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상이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 1년이요. 인터벌이 1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 종전주택 팔아야 돼요? 3년 내. 3년 이내에 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둘 다 조정성적이 있을 때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신주택을 취득했을 때 둘 다 조정대상 있을 때는 몇 년 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신주택 취득을 몇 년 내 이사 와야 돼?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오고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고요. 또 전입신고까지 맞춰야지만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조정상적에 있을 때는 몇 년 내? 1년 내에 양도를 해야 되고 신주택 취득일 때 1년 내 이사를 전입으로 오고 이사를 하고 오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몇 년을 팔면 되고 3년 내 양도하면 되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거기 보면 쭉 나옵니다. 우리 표요. 우리 1세대 2주택 특례요. 주택이 두 채인데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식 1세대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다른 주택 취득해야 되고 이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둘 다 조정상적이 있을 때 몇 년 내? 1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종전주택 먼저 팔아야지 신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여러분들. 노부모 동거공약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공약에서 세대 합쳤을 때는 학가나 몇 년 내? 10년 내. 아무거나 꼭 부모주택 먼저 양도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보고 혼인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여자가 시집 오면서 기특하게 집 한 채 이랬을 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봅니다. 수도권 밖의 주택 특례 이건 어떤 거냐? 수도권에 일반 주택이 있고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그 부득이한 사유,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쪽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일반 주택이요.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팔면 안 돼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아까 나왔죠?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상속계 시장 소유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요거 몇 년 양도한다 제한은 없는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요. 농어촌 소재주택 특례도 원칙적으로는 양도시기 제한 없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되는데 단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이 이농주택, 상속주택, 귀농주택 이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요건 자체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그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얘만 5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부터 양도를 본다는 양도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귀농주택만. 등록 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역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이요. 몇 년 내 양도한다 양도시기 제한은 없고요.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특례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조정대상 지역 여부 관계없이 얘는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특히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자에서 요거 2년 보유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먼저 건설임대주택 특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일 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해서요. 이 건설임대주택은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주택이지 매입임대주택은 안 돼요. 건설임대주택이요. 임차일. 자, 이 시점에 임차해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취득했고 얼마 있다가 팝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판정할 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판정합니다.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 보유했어요. 그랬는데도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냐?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 몇 년이요? 5년 이상일 때. 그래서 이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아니에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일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및 부토지 일부 전부가 수용을 당했다. 아유, 뭐 이거보다 확실한 거 있어요? 내가 양도한 이유가 수용당해서 양도한 거니까 당연히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돼서 비과세입니다. 단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 잘 안 팔리니까 넉넉하게 시간 줍니다. 잔존 부분 수용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게 되면 이 잔존 부분도 비과세고요. 3번과 4번은 자 같은 세트인데요.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준 출국한다거나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 상용편으로 해외 출국하는 경우에는 잘 보세요. 출국일 현재 둘 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가 아니에요. 또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팔았어야 돼요.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 나오면 시험에도 이미 나왔지만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한다. X입니다. 출국일로부터 반드시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아까 나왔던 거죠 문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10개월 거주하던 주택 안 돼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용편, 사업상용편 안 돼요.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면 이거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상적 같으면 2년 거주해야 되는데 그런 거 요하지 않고 하여튼 2년 보유 요건 관계없이 하여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사례 문제 나오면 꼭 확인해야 돼요. 10개월 거주는 안 되고 또 부득이한 사유 확인해야 돼요. 사업상용편 안 되고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자, 이러면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거기 30페이지 맨 하단에 있죠. 표를 보니까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계산할 때 소실독의 노동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주택을 재건축합니다. 그러면 멸실된 종전주택과 그 다음에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합니다. 요거는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통산하는데 공사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멸실된 종전주택,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공사기간 6개월, 재건축한 기간 6개월, 그러면 1년 6개월 보여요. 자, 공사기간 통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규 내용인데 한번 알아두세요. 주택법이나 도정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실독의 노후등으로 인한 게 아니라 도정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우리 집만 공사하는 거 아니고 대규모로 공사하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통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2년 보기간 따질 때 포함 여부 따져보시고요. 자, 확인해 보시고 소실독의 노후등으로 인한 경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적격 증빙 보겠습니다. 원래 뒤에 나와야 되는 건데 난데없이 여기 나와가지고 자, 적격 증빙. 자본적 지출액 등이 우리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요것만 인정되는데 지금은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빙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시군구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납부 영수증이 없는 취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도소득세 이익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입니다. 07번이요.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다시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네,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전의 땅에 도착한 게 아니라 결전의 날에, 결전의 달에 뭐 드디어 이제 10월이 오네요. 그죠, 여러분들? 아이고, 10월이 오네요. 10월이 와. 이게 까마득히 했던 것 같은데 10월이 오잖아요. 저도 이제 10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한참 바쁠 때 그때가 저희는 연말 휴가예요. 자, 시험 전 2주. 네, 그때가 이제 물론 중간에 뭐 강의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때가 2주가 휴가인데 그때 바람도 세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행도 가고 원래 요 기간 동안에 원래는 예전 같으면 저 해외로 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떡하네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책도 이제 또 원고 작업도 이제 부지런히 하고 막 그런 시기입니다. 2주 동안에 그런 시기인데 교수들 예전 같으면 저희 교수회 모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수들 MT도 가고 1박 2일 동안 그래서 사회였던 저희도 막 스트레스 풀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원래 그런 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또 등간에 다 엉망이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이제 또 내년도 강의가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연말이에요 지금 제 연말 분위기인데 근데 어떤간에 막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제 10월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 스스로에게 격려를 많이 하면서 자꾸 자책하고 막 그러지 말고 격려를 많이 하고 하면서 하여튼 화이팅을 외치면서요. 하여튼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급하다고 막 할 거 많다고 하면서 핸드폰 보고 뭐 뉴스 뭐 하고 하면서 그냥 뭐 수다 떨고 하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뭐 공부 안 되고 시간 없어요 막 그러면서 어영부영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시간들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눈만 뜨면 하나라도 더 보고, 아셨죠,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지금 눈에 담으면 이런 것들, 지금은 다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보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악착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부는, 지금 보는 지금 하루는 공부 열심히 할 때 하루는 하여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전에 봄날에 한 뭐 보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름 동안 보는 것과 똑같은 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점수 안 나오고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여튼 찍어서라도는 합격한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진짜로 시험은. 시험은 막판 이 시험은 항상 객관식 시험은 이렇게 그냥 몰아치기 벼락치기 이게 중요해요. 벼락치기가. 그래서 벼락치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페이지 07 양도세 및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입니다. 고급 선박, 고급주택, 고가주택 비교인데요. 보시면 먼저요, 우리 고급 선박이에요. 고급 선박이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사성재산인데 시가 수준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합니다. 고급 주택이요, 올해 가액 요건이 개정이 됐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고급주택 요건이 다른데 자산금 모르더라도 고급주택 취득세만 중과세하고 취득 당시에 시가 수준액이요, 실제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 수준액이 얼마? 6억으로 돼 있네 이거? 여기는 9억으로 고쳤는데 이것도 안 고쳤네 내가 또 PPT를 이것도 근데 분명히 왜 안 고쳐놨지? 예. 미치겠네. 자, 요거 얼마입니까? 9억입니다. 이런 제가 이거 고쳐놓는다고 하는 게 책만 그 교재만 다 돼 있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돼 있네. 자, 시가 순액 요거 6억 아닙니다. 이제 6억 아니고 6억에서 얼마로 개정됐다? 9억 원도 개정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교재에. 그래서 9억 초과는 택이 고급택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 및 고가의 조합주택은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자, 작년에 이거 기준시가를 바꿨었죠.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뭐다? 실거래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근데 기준시가로 작년에 바꿨었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 딱 하나 일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수익 비과세할 때 그때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현재예요. 개시일이 아니에요.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주택이고 꼭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자 보시니까 2번에 보니까요. 양가로 1번입니다. 1세대 1대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 등기됐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책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배제한다. X요. X입니다. 우리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의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세대 때 비과세권을 갖췄어도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고 과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과세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 아닌가요? 9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인데 다만 비과세권을 충족했을 때 9억까지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9억까지 비과세된 부분을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하는 것뿐이지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X입니다. 9억까지 비과세. 전액 비과세한다. X입니다. 과세입니다. 고가주택은 이거 꼭 주의하고요. 그래서 X입니다. 전액이 아닙니다. 전액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9억 초과액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입니다. 양가로 2번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 실지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책 계산 시에 장기 포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3번 1세대 1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겸용주택인 경우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X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 세목별 종합에서도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입니다. 맞고요, 여러분들. 네. 4번 봅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추계 방법은 매매사락의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X요.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항상 양도세 추계할 때요. 추계할 때 양도가액이 불명하다고 하는지 취득가액이 불명하다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양도가액 불명할 때는 어떻게 추계합니까? 매감기로 순차를 적용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순서로 추계 결정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은 매감기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인데요. 다음 중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면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에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에 의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 구할 때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고요. 자, 먼저 포함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 및 사업자가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서 다시 납부한 잔존 제외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포함합니까? 네, 포함합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것은 거래대금이 10억인데 이것을 거래대금이 10억인데 10년 후에 주기로 합니다. 대금을. 근데 10년에 딱 10억만 주면 안 되겠죠? 각기 주려니까 이자 핵상당에 들어가잖아요. 1 플러스 RA 1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 핵상당이 붙어서 10억 2천이 됐다. 그 미래가치를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금 2천만 원 빠지죠? 그것도 내고 취득하기 때문에 현재가 차린 차금, 이자 핵상당에 이거 포함합니다.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OX요. X입니다. 이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형이 동생 1억짜리 부동산을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을 1억 5천에 사요? 그럼 시가초과액 5천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인지대,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 수수료 같은 양도 직접 비용 포함하고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요. X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지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1페이지로요. 31페이지 넘어가시니까 31페이지. 자,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중개 수수료 같은 소개비 어떻게 합니까? 포함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요.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유세 포함하지 않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사 비용 같은 양도 간접 비용 포함합니까? 아닙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요.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나 또 이사 비용 같은 양도 직접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지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고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부담금이라는 말 들어간 것 중에서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이런 부담금은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요. 기납부한 상속세요. X입니다. 예전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 증여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론 증여세는 배우자 직계점 미속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요. 예? 요거 포함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3억인데 야 대금을 2년 동안 매달 나눠내자. 이때 이자 15% 붙이자. 이럴 때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예? 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또 지연이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키역하고 티읍번 비교해야죠.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나 이자는 포함하지만 주택 구입 시 여러분 집 살 때 대출금이자라든가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산입된 소송 하해 비용, 감가상각비,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 등의 금액은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요거 어떻게 한다? X입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중공제 방지원칙 제목 더 나누면 되죠?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자,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는데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히읗번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 그 토지는 원래 그대로 있는데 측량 다시 해서 면적, 공무상 면적 늘어난 사람한테 조정을 징수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이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에. 자, 그래서 실제 토지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니까. 자, X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이 필요경비 한번 봅니다. 증여세는요. 원칙적으로 아까 상속세, 기납부한 상속세 필요경비에 포함 안 했잖아요.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원래 옛날에 증여받으면서 냈던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배우자 직계점 소속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 그때는 필요경비에 포함하고요.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포함합니다.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포함합니다. 근데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구하는데 이미 매입세액 공제 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이런 것도 가볍게 보시고요.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요거 맞습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이런 소송 화해비용 있죠? 다른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이 금액은 포함합니다. 증액보상금을 한도로요. 그래서 토지 수용의 경우에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요 비용은 요거 소송 비용은 포함한다는 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요. 자, 5 맞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여러분. 6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주사 갑이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주 A에 양도한 국내 소재 건물 주택 아니고요.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갑의 2021년 과세기간 양도책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갑은 2016년 5월 9일에 해당 건물 시가인 10억 원에 취득하면서 현재가 차린 자금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 여러분 원래 현재가 차린 자금은 이거 이자액상당 관련한 거예요. 10년 후에 10억 똑같이 주면 안 되니까 이자 붙일 때 이거 이자액상당은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가 차린 자금은 취득가에 포함하는데 이걸 빼고 9억을 취득가로 계산했으니까 요 1억 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켜야죠.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야죠. 그래서 취득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이 됩니다. 10억. 갑은 해당 건물의 보유기간 중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6천만 원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과 9천만 원의 건물 감가상피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여기에 필요경비 산입했는데 여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취득가액 계산되어 있다고요. 이거 표현이 또 이거 한다는 게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든 간에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그래서 여기 취득가액에 계산되어 있다는 표현이 얘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어떻든 간에 요 의도는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얘네들 합치니까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은 취득가액에서 이번에 공제 뺍니다. 그래서 1억 5천이요. 자,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얼마로 한다? 8억 5천만 원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봅니다. 그 하단에 31페이지 7번을 보니까요, 여러분요. 7번을 보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장기 포인트공제와 기본공제를 모두 배제한다. OX요. 맞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을 모두 배제하지만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371에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3% 취득 당시 기준가의 3% 적용하는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0.3% 1천분의 3 불이익은 있지만
0.3%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과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다 배제하니까, 자,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다 배제하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 금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합니다.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가액과 과세 표준 금액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 금액이 일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 가액고 필요경비 사업. 그럼 양도 차익 1억. 그러면 과세 표준 금액은 자 1억 이렇게 되는 거지. 양도 가액과 과세 표준 금액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 금액이 일치하는 거라고. 자, 이거 맞습니다. 10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OX요. 가필 차장이어야지. 차장이어야지. 자, 기본공제가 아니라 차장, 장기 포인트공제입니다. 차장이어야지. 자, 그래서 X입니다. 가필 차장 소득과세 차장이어야지.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증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세대 2주택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과 법령이 정하는 비삼용토를 양도하는 경우에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배제한다. X입니다. 여러분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하면요? 미등기 양도만 하면 싹 다 깔아줍니다. 저 보시면 우리가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의 경우에요.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의 경우에 한번 보세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인데 얘가 만약에 등기됐고 3년 이상을 보유했다고 치고요. 3년 이상 보유했다고 치고 자,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또는 주택 수 계산할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해서 1주택과 1분양권이 있거나 이럴 때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요. 또는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주택 수 계산의 걔들 포함해서 하여튼 2주택입니다. 또는 3주택입니다.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된 얘네들. 근데 기본공제는요. 양도세 기본공제는 그냥 뭐만 하면 미등기 양도만 하면 싹 다 깔아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볼게요. 비사업용 토지요.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였다. 하여튼 장특공제 나오면 항상 뭘 떠올려? 3년 이상이다. 그러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원래 뭐 그냥 깔아주는 거고 기본공제는. 자,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면 싹 다 깔아주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배제한다는 거 틀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입니다. 잘 보세요. 조정상 지역 외에 소지하는 1세대 3주택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장특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요. 비과세권 갖춘 실거래가에 9억 원을 초과하는 구호가 주택이요. 등기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최대 100분의 80%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올해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이거 틀렸잖아요. 자, 올해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통제액은 보세요. 올해 장기 보유통제액은 여러분 1세대 1주택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보유기한별 공제율 정하죠.
보유기간만 갖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 그래서 보유 연수에 몇 프로씩이요? 2%씩이요. 2%씩 공제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 6%부터 몇 프로까지? 6% 이렇게 해가지고 보유 연수 2%씩 해가지고 요거 6%부터 3년 이상 4년이면 보유 2, 3은 6 그래가지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이렇게 공제해 줍니다. 보유 연수 2%씩해서.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장특공제 공제율은요. 보세요. 양도 차익에다가 자 공제를 적용하는데 작년까지는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해 줬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합한 공제를 적용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개정세법 많이 강조했는데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합한 공제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2년은 거주해야지 이걸 확대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 연수에다가 이거 보유 연수의 공제를 몇 프로씩? 4%씩 공제합니다. 4%씩. 그리고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거주기간에 따라서 거주 연수에다가 몇 프로씩? 4%씩 적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최대 그래서 몇 프로예요? 최대 그래서 40%.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40%.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10년 이상 거주했을 때 40%씩. 그래서 합한 공제율이요. 80%까지 최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부터 80%. 근데 만약에 1세대 주택 이거요. 최소한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는 해야지. 만약에 최소한 2년 거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지만 2년 거주를 보유한 중에 2년 거주를 해야지만 이거 확대 적용을 받아요. 만약에 이거 2년 거주를 못했다, 1년밖에 거주 못했어요. 10년 보유만 하고 그러면은 보유 일반적인 공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요 2%씩 요거를 적용받는 거지 확대 적용 못 받아요. 최소한 2년 거주는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에 자 봅니다.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80% 안 돼요. 요거 거주기간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거주되고 10년 거주 10년 보유해야지 80%예요. 자, 그래서 요거 X입니다. 13번 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요거 꼭 구별하시고요. 손흥민 선수가 3년 6개월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책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 금액 계산한다. OX요. OX. 토지? X예요? 뭐 때문에 틀렸어요? 자,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보면 고수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 연수에다가 몇 프로씩 적용해? 2%씩. 그래서 6%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 자, 양도 차익에다가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거지. 양도 가액의 공제를 적용은 틀렸습니다. 양도 차익입니다. 숫자만 보면 하수. 고수 됐네 이제. 아유 맨날 그냥 저기 하더니 고수가 됐네.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고 고수. 고수가 됐어 이제.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X입니다, 여러분들.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의 6%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시지 말고 14번 봅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양도자산의 종류, 보유한 및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적용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OX요. 자, 양도세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여기서 등기 여부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산의 종류나 보유한 관계없이 공제 적용하는 거고요. 기본공제요. 자, 기본공제 15번. 해당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 금액과
토지 양도소 금액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원의 양도 기본 공제를 정받을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 양도 기본 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해 주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합친 것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수익권에서 250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거 얘네들은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250이지. 그래서 각각에 대하여 틀렸습니다. 합하여. 얘네들을 합하여 연 250만 원 기본제 받았습니다. 합한 소득 금액에서 250이지 각각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제 방법이요. 양도소득 금액이 감면소득 금액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순차로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줍니다.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 봅니다. 16번 양도소득 금액 구분 계산 및 결성금 통산입니다. 보시니까요. 김연아 선수가요. 토지와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각 양도소득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 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O, X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양도소득 구분 계산. 잘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양도소득 금액과 주식 양도소득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 신탁수익권 양도소득 금액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해요. 주식끼리는 결손금 통산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각각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양가로 2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넘어가는구나 페이지가. 그래서 이 페이지 넘어가는 것 때문에 자꾸 봐도 이게 헷갈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양가로 2번인데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O, X요. 자, 여러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다 틀렸어요. 얘네들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양가로 2번 X고 양가로 3번입니다. 자산 종류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통산한 후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한다. 예? 이게 세율별 원칙이에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은 기타 자산 얘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결손금 통산할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라고 해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합니다. 맞아요. 2021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율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그냥 소멸입니다.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대로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거 X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17번인데요. 17번. 자, 여기부터는요. 17번.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부터.